안녕하십니까. 슈퍼개미 이세무사의 3박자 투자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째 강의네요. 오리엔테이션과 합치면 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3박자 투자법 파트 1 6장 테크닉 나만의 기법을 개발하라 입니다. 자, 테크닉, 기술, 기법 뭐 이런 거를 설명드리니까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어렸을 때 뭐 주변 할머니 분들 또는 뭐 친척 분들 이런 어르신 분들이 할아버지 분들 이런 어르신 분들이 기술 배워야 돼요, 기술 배워야 돼요 이런 말씀을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시는 말씀을. 그래서 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뭐 이런 어떤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는 기술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그 기술자들이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과학 강국 이런 말도 있었고요. 또 대학을 진학할 때 공대가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었었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러한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등학생 때 문과를 가는지 이과를 가는지 선택에 있어서 다들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야, 문과 나와봐야 취업도 잘 안 돼. 이과 가야 돼. 그럼 이과 가야 돼서 취업 잘하기 위해서는 어딜 가라는 뜻입니까? 바로 공대를 가라는 뜻이죠. 공대를 가서 특정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라. 특정 분야의 기술을 익히자. 뭐 이런 뜻일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주식 투자도 그냥 전반적인 시장 흐름 요 바로 직전에 배웠던 4장에서 배웠었죠. 탑다운에 대해서. 탑다운의 접근으로서 전체 글로벌 경제, 또 우리나라 경제, 산업의 구조, 어느 산업이 좋은지 이런 거 전체적인 통찰력으로 아무리 잘 봐도 결국은 무엇이 필요한가요?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기법이 필요한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좋은 종목을 사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판다면 그게 바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좋은 종목을 사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판다면 그게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방금 답이 나왔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좋은 종목을 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이 바로 좋은 종목이겠죠. 그러면 이러한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매수 종목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 기법들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바로 6장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남들이 알고 있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기법에서 그것들을 기본으로, 그것들을 기초로 해서 응용을 하고 창조를 해서 나만의 기법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나만의 기법을 개발하기에 앞서서 과연 전통적인 기법은 무엇이고 그러한 전통적인 기법을 우리는 과연 기초 지식으로 쌓은 이후에 나만의 기법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테크닉이 왜 필요한가는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주식시장에서 테크닉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살 거인지, 그 산 주식을 언제 팔 건지, 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테크닉이 없다면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 중에 나 종목 선정 안 해도 주식 투자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직접 종목 선정을 안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건 간접 투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저는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식 투자자라면, 진정한 직접 투자자라면 직접 판단하고 직접 연구하고 직접 매수하고 직접 책임지고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이러한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수 종목을
직접 선정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테크닉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 테크닉은 그러면 전통적으로 4가지 정도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 분석을 하는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기본적 분석은요. 기본적 분석은 다른 말로 하면 가치 투자 분석 기법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을 분석하자는 뜻이죠. 펀더멘털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지 가치를 분석하고 가치 투자는 성공하기 위해서 2가지 중에 하나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매년 가치가 증가하는 종목을 사든지 아니면 현재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종목을 사든지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 전제 조건은 가치 분석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기본적 분석입니다. 1번 기본적 분석. 2번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뭐냐면 바로 뭐 차트 분석, 테크니컬 분석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 분석이 완전히 기본이 되는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 가치 분석을 하는 기법이라면 기술적 분석은 가치가 아닌 무엇을 분석하는 거죠? 바로 가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가격. 기본적 분석은 가치, 기술적 분석은 가격.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당연히 봤죠. 어디서 봤죠? 3장 트레이딩 개념을 이해하라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개념을 이해하고 트레이딩 3장 트레이딩 개념을 이해하고 6장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뭘 이해할 수 있어요? 기본적 분석은 가치 분석이고 그러면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한 도구구나. 기술적 분석은 가격 분석이고 가격 분석은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도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를 하기 위한 도구구나. 가치 투자, 가격 매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3번 재료 분석. 재료 분석은 소위 뭐 정보 분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매매 스타일로 본다면 주로 스케줄 매매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또는 기본적 분석도 할 줄 알고 기술적 분석도 할 줄 아는 분들이 재료 분석을 하시면 배가가 돼요. 뭐가? 분석의 승률이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 책 제목이 뭐라고요? 바로 삼박자 투자법. 삼박자 투자법의 핵심은 가치를 분석하고 가격을 분석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3가지를 다 분석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핵심 논리예요. 그래서 9장에서 파트 2 이세무사의 8테크 기법 공부할 때 9장에서 삼박자 투자법을 공부할 예정이니까 일단 여기서는 뭐 삼박자 투자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자, 4번째 수급 분석은 뭐냐면 이 수급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수급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해라. 수요와 공급이라는 뜻이죠. 이 수급은 수급이 줄임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수급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라. 어떤 사람이 샀고 어떤 사람이 팔았는지. 그래서 좁은 의미의 수급 분석은 외국인이 샀어? 기관이 팔았어? 세력이 샀어? 개미들이 팔았어? 이런 걸 분석하는 게 수급 분석이고요. 조금 넓은 의미의 광의의 수급 분석은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것처럼 이 주식에 대해서 과연 이 주식의 수요자들은 왜 이 주식을 사려고 할까? 차트가 좋아서? 가치가 높아서? 재료가 좋아서? 또는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데 수요가 많이 들어오네? 혹시 보이지 않는 재료가 있나? 이런 게 바로 수급 분석이에요.
자, 여기까지 바로 전통적인 주식 투자 기법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재료 분석, 그리고 수급 분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물론 다음번에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들어갈게요. 조금 더. 자, 먼저 기본적 분석은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냐. 뭐 말은 좀 기본 같은데 뭐를 분석하는 거냐. 1차적으로 재무제표를 분석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한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가치를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기업에서 우리 회사는 요번에 재무 상태가 어때? 그게 바로 재무 상태표. 우리 회사는 이번에 손익 성과가 어때? 경영 성과가 어때? 라고 보여주는 게 바로 손익 계산서. 우리 회사 요번에 현금 흐름이 어때? 그게 바로 현금 흐름표.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는 게 바로 재무제표 분석, 가치 분석, 나아가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 분석을 잘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되나요?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알아야죠. 재무제표를 해석할 줄 알아야죠. 나 재무제표 모르는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쓰지 않은 용어들을 쓰니까. 재무상태표. 일정 기간이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제가 세무사인데 저도 헷갈려요. 자, 재무상태표.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 즉, 예를 들어 뭐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12월 31일 기준 우리 회사는 현금이 얼마가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이 얼마가 있습니다. 기계장치가 얼마가 있습니다. 부채가 얼마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얼마가 있습니다. 즉 우리 회사의 특정 시점 연말에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을 말해주는 게 바로 재무상태표예요. 그럼 지금 제가 벌써 말씀드렸던 자산? 부채? 자본? 뭐지 그게? 외상매출금이 뭐지? 자본금이 뭐지? 유동부채, 유동자산이 뭐지? 왜 재무제표가 어렵냐면 단어가 어려워요. 그럼 왜 단어가 어렵냐고요? 회계학을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어렵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귀었는데 남자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자는 태어나서 처음 야구를 봐요. 야구장을 갔어요. 야구장 데이트를 가면 뭐 신나기는 하죠. 맥주도 먹고 치킨도 시켜 먹고 뭐 응원 박수도 치고. 그런데 이 여자는 야구를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왜? 용어를 모르니까. 이제 삼진아웃. 그럼 여자친구는 삼진아웃이 뭔데? 야, 쟤 도루하다 아웃됐어. 여자친구는 도루가 뭔데? 저 투수가 개판이네. 여자친구는 투수가 뭔데? 타자가 뭔데? 쓰리아웃이 뭔데? 포볼이 뭔데? 아무것도 몰라요. 야구를 처음 봤으니까. 그럼 이 여자친구가 야구가 재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구를 자꾸 보고 또 야구 중계 방송을 계속 보고 용어를 익혀야죠. 축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축구도 똑같잖아요. 골키퍼, 뭐 페널티킥, 코너킥, 프리킥 이런 거 용어 축구 안 보는 사람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 모르는 여자분들은 답답하겠죠. 그러면 축구를 진정으로 즐기고 싶으면 그럼 용어들을 알면 되죠. 용어들을 막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축구 중계 자주 보면 되죠. 마찬가지예요. 기본적 분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회계학 책을 사서 그런 개정 과목이 어떻게 탄생하는 건지, 나아가서는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그려지는 건지,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그려지는 건지, 그 각 개정 과목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특히 주식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개정 과목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하는 게 바로 기본적 분석의 출발점이고요. 두 번째, 나 그런 공부는 싫은데? 그러면 좀 더 쉬운 공부. 사업보고서를 매번 읽으세요. 사업보고서가 뭔지 모른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주식 투자 굉장히 잘못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매수를 한 번 또는 10번 이상 주식 투자를 6개월 또는 1년 이상 하셨는데 사업보고서가 뭔데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못하고 계신 거죠.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데를 들어가면 전자공시 시스템에는 모든 기업들, 특히 상장 기업들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예요. 그래서 매 분기마다 분기보고서, 상반기, 하반기에 반기보고서, 그리고 연말 기준으로 사업보고서를 내잖아요. 그럼 그걸 봐야 돼요. 그럼 사업보고서에는 재무제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숫자로 말하지 않고 언어로서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 사업의 개요. 우리 회사 어떤 사업해? 사업의 현황. 원재료는 뭐고 매출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 어떤 나라에서 수입하고 어떤 나라에 수출을 해? 경쟁사는 어디야? 우리 사업 업황의 위험은 뭐가 있어? 장점은 뭐가 있어? 우리 회사 주주 지분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 이사는 몇 명이야? 이런 것들을 사업 보고서에서 모조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재무제표도 포함되어 있죠. 재무제표는 숫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만 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를 자주 보면서 눈에 익히는 공부 하나, 또 다른 공부는 기초부터 하고 싶으시면 회계 원리라도 한번 보세요. 또는 주식 투자자를 위한 재무제표 보는 법,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 보세요. 여러 권 볼 필요도 없죠. 그게 바로 기본적 분석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뭔가요? 기술적 분석은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격을 분석하는 거라고요. 어려운데요. 가격 어떻게 분석해요? 가격을 차트에, 그래프에 점을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루짜리는 봉이라고 하고요. 봉. 일봉이라고도 하고요. 한 달에 점을 찍어 놓으면 그 월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연속으로 점을 찍어 놓으면 이동평균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5일의 평균값을 점을 찍어 놓으면 5일 이동평균선, 20일 동안의 평균값을 점을 찍어 놓으면 20일 이동평균선,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을 또 만들어 놓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 어려운 지표들, 일목균형표랄지, 아니면 볼린저 밴드랄지, 아니면 다우 이론,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 공부하시는 분들도 기술적 분석이 적성에 맞는다면 깊게까지 나가면 되죠. 근데 거기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또 보조지표들, 다양한 보조지표들을 보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은 그래도 전통적인 기법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기본은 해야 되지 않을까. 기본이 뭐라고요? 봉차트, 이평선 차트, 거래량, 이 세 가지는 기본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재료 분석은 어떻게 공부하나요? 재료 분석은 공부하는 방법이 많이 보는 방법밖에 없죠. 뭘 많이 보나요? 재료들을. 어디서 보나요? 언론, 아까 말한 사업보고서, 언론, 또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 또는 증권정보 게시판, 종목 게시판, 이런 여러 가지, 거기다가 중요한 거 빠뜨렸네요. 증권사 리포트, 이런 여러 가지 채널에서 나오는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을 내가 봐야 돼요. 그러면 본 거를 남들하고 나랑 똑같이 보는데 재료 분석해서 돈 벌 수 있나요? 아니죠. 왜? 기본적 분석에서 돈 벌 수 있나요? 남들하고 나하고 재무제표를 보는, 사업보고서를 보는 시각이 다르고 내 시각이 맞으면 돈 벌 수 있지 않나요? 또 기술적 분석해서 돈 벌 수 있나요? 남들하고 내가 차트를 보는 시각이 다르고 내 시각이 맞다면 돈 벌 수 있죠. 재료 분석에서 돈 벌 수 있나요? 재료 분석은 이 중에서 가장 돈 벌기 쉬운 겁니다. 왜?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은 사실 편차가 많이 나지 않아요. 공부 많이 하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재료 분석은 좀 달라요. 재료 분석은 두 가지에서 승부가 나는데요. 첫 번째, 정보의
유입 속도,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구한 속도가 얼만큼 빠르냐, 남들보다 정보를 더 빨리 보았느냐,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알아낸 정보, 내가 취득한 정보의 크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 남들보다 정보를 빨리 알면 뭐예요? 주가에 영향을 하나도 미치지 않는 정보를 갖고 우와 이거 대박이네 하고 매수를 하거나, 또는 진짜 큰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아 별거 아니야 하고 매수를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재료 매매, 재료 분석의 핵심은 1차적으로는 누구보다 먼저 빨리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얻은 정보의 크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가 바로 두 번째입니다. 수급 분석은 어떻게 하면 잘하나요? 수급 분석은 일단 HTS의 기능을 잘 알면 잘합니다. 왜?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 종목별 매매 동향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HTS에서 정렬이 다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급 분석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좁은 의미의 수급 분석, 외국인이 누가 샀지, 기관이 샀지, 뭐 개인이 팔았어, 이 정도의 수급 분석은 HTS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세력들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검사하고 조사하는 수급 분석조차도 HTS 기능을 이용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근데 일단 6장의 범위를 넘어가니까 그 정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테크닉을 숙달하고 창조하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술을 연마하고 익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속으로 사람에 따라 다르지라고 생각했다고요? 제가 독심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시간의 법칙. 자,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건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여러 분야의 성공한 사람들을 봤더니 만시간은 했더라. 적어도 만시간은 하니까 전문가가 되고 숙달이 되더라. 1000시간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다가 포기하면 안이간만 못하느니라 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만시간은 해야지 1000시간 하고서 그거 너무 어려워. 안 하는 게 낫지, 안 하는 게. 만시간도 못할 거면. 자, 만시간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보세요. 하루에 만시간이라는 거는 하루가 우리가 만약에 5시간을 예를 들어 주식 공부를 한다. 하루에 5시간 하면 만시간은 뭔가요? 2000일 해야 돼, 2000일. 만시간의 법칙 5시간 곱하기 2000일을 해야지 만시간이네요. 또는 10시간 곱하기 1000일은 해야지 만시간이에요. 1000일은 해야지. 그러면 한 20일 정도? 그죠? 우리 토요일을 빼고 한 달에 20일 정도? 그럼 한 달, 1년에 뭐 한 250일 정도? 그러면 2년에 한 500일 정도? 자, 이게 2년에 500일? 그럼 이게 4년짜리네요. 4년. 이게 한 8년짜리네요. 그죠? 그래서 어림짐작으로 딱 봐도 이것도 빡신 거잖아요. 이렇게 엄청 매일매일 해야 돼. 그러면 조금 더 낮춰서 보면 한 5년을 하면 돼요. 하루에 몇 시간씩? 10시간씩. 한 10년을 하면 돼. 하루에 몇 시간씩? 5시간씩.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저도 블로그를 2년 이상 운영을 했고요. 또 주식 카페, 팟캐스트, 팟빵 이런 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전문가들의 그런 글들을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검색을 타고 들어가다가 보면 어떤 블로그를 보게 되거나 어떤 카페에 들어가서 글을 읽게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꼰대처럼 어린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나이가 어리냐 많냐를 떠나서 저는 정말 주식 투자 5년 이상 안 하셨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5년 이상을 하지 않았으면 자기도 모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구를 한 3년 한 사람이 야구 감독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물론 야구 선수 출신이 아닌 감독이 있지만 그 사람도 야구 감독이 되기 위해서 5년, 10년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남을 가르친다는 건 여기 나온 5시간씩 10년, 10시간씩 5년은 한 만시간의 법칙은 뛰어넘은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럴 능력이 있는 거 아닐까요?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주식시장에서는요, 지금 여기 써있는 5년, 10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 제가 강연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움직임 파동이 있어요. 그리고 그 5년이 엮여서 10년에 한 번 큰 파동이 있습니다. 제가 강연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1999년도에 굉장히 큰 돈을 벌었어요. 1차적으로. 두 번째 큰 돈은 2009년도에 벌었습니다. 딱 10년 만에 벌었죠. 세 번째 큰 돈은 원래 2019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조기 대선 때문에 7개월이나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졌죠? 저는 한 2018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2017년이니까 올해는 조금 벌고 내년에 많이 벌고 그게 제 계획이에요. 왜? 10년에 한 번은 큰 장이 오니까. 5년에 한 번 적당한 장 한 번 오고 10년에 한 번 큰 장 오고 그러면 적당한 장이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굴곡이 있었던 얘기고 10년에 한 번 큰 장이 왔다는 얘기는 큰 장 왔다 또 크게 하락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경험이 5년이 안 된 만시간의 법칙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전체 시장을 보는 눈이 없어요. 상승장, 하락장, 보합 박스권장 이런 거를 길게 보는 능력이 떨어져요. 뭐 작은 부분을 알 수 있겠죠. 어떤 뭐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거랄지 또는 어떤 테마주 매매랄지 매매 기법이랄지 분석 기법 작은 부분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큰 경험이 없는 거죠. 보통 우리가 어떤 격투기나 이런 거 할 때 큰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 쓰잖아요. 잔기술은 익힐 수 있어요. 뭐 2, 3년에서 잔기술은 익힐 수 있어요. 그런데 큰 기술은 절대 익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시간 동안 우리가 테크닉을 숙달 창조해야 된다. 자, 주식시장의 순환주기 방금 전에 같이 설명드렸잖아요. 만시간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지 다른 분야도 만시간을 해야 된다는데 주식시장이 다른 분야보다 쉬운가요? 저는 정말 살면서 좀 많은 일을 했어요. 주식시장이 그 많은 제가 했던 일들 중에 쉬운 부분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도 와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패가망신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고요. 정말 열심히 해도 왜 이렇게 실력이 안 늘고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나지라고 생각할 만큼 좀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시간은 반드시 해야 되고 나아가서 주식시장의 순환 주기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스텝 4 나만의 기법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만의 기법이에요. 나만의 다른 사람의 기법을 개발해줘라 대신 세상에 다른 사람 기법 대신 개발해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만의 기법을 개발하라. 그래서 결국 주체는 내가 돼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기법을 개발해야 되죠? 라고 물으신다면 정답은 하나죠. 누군가의 기법을 보고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모방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 와중에서 그 과정에서 조금씩 변형된 나만의 기법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술가들이 하는 말이죠. 뭐 음악 쪽에서도 작곡 쪽에서도 그게 작곡 쪽에서 하는 말이 뭐죠? 이게 남의 거 베낀 거냐 아니냐 라고 말할 때 일단은 몇 마디 이상이면 표절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몇 마디 이하면은 표절이 아니라면서요.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어떤 연예인 그림 대작 사건 있을 때도 컨셉 잡고 뭐 작은 부분 붙어치는 상관없다면서요. 그게 왜 그래요?
예술의 어느 정도의 모방은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완벽한 창조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나만의 기법을 개발하고 나만의 기법을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생판 없는 거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한 것 중에 저거 괜찮네? 내가 한번 해볼까? 근데 내가 하니까 좀 이렇게 바꾸면 좋겠네? 그 바꾼 거, 그게 바로 나만의 기법입니다. 야, 그럼 다른 사람이 한 기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게 바로 파트 2예요. 파트 2의 이세무사의 8테크, 이세무사의 8가지 기법을 넣어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의 기법을 개발할 때 바로 제 8가지 기법을 한번 모방하고 따라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것으로 좀 변형해서 만들어 나가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의 목표는 수익. 이런 거는 사실은 이 6장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가장 중요한 얘기. 왜?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주식 투자 왜 합니까? 주식 투자자로서의 목표가 뭡니까? 글쎄요, 나 그냥 한 건데? 그냥 옆에 친구가 계좌 트라 그래서 계좌 텄는데요? 그 친구가 A라는 종목 사면 돈 번다 그래서 텄는데요? 그래서 주식 투자 하는 건데요? 목표가 잘못되어 있죠. 주식 투자 왜 합니까? 심심했어요. 심심했어. 목표가 잘못되어 있죠. 주식 투자자의 목표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목표는 바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수익.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나만의 기법을 개발해서 내가 직접 내 책임하에 매수 종목 선정하고 매도 타이밍 잡고 수익 내고 그런 사이클이 계속 굴러가면 내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써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나만의 기법을 개발할 때 수익이 나는 기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이 안 나는 기법은 기법이 아니에요. 주식 투자 기법은 무조건 수익이 나는 기법이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만 한다. 마땅히 주식 투자 기법은 수익이 나는 기법이어야만 한다. 라는 말을 마지막 멘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태까지 파트 1 6장 테크닉 나만의 기법을 개발하라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